혹시 더 네이처 오브 코드라는 책 들어보셨나요? 오늘 이 시간에는요, 이 책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는지, 그리고 어떤 학습 여정을 따라가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. 코드로 우리 주변의 자연현상을 시뮬레이션 한다.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? 그 본질을 같이 한번 파헤쳐보시죠. 저자의 목표는요, 정말 단순해요. 그런데 또 굉장히 강력하죠.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들 있잖아요? 그걸 보고 어떻게 하면 코드로 똑같이 만들어 볼 수 있을까? 그 방법을 알아내는 것, 바로 이거예요. 이 한 문장이 이 책의 모든 것을 시작하는 출발점인 셈이죠. 사실 이 책은요, 10년 넘게 꾸준히 사랑받아온, 뭐랄까, 일종의 고전 같은 책을 현대 웹 환경에 맞게 완전히 새롭게 만든 거예요. 자바스크립트랑 p5.js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요. 덕분에 이제는 누구나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바로 창의적인 코딩의 세계에 뛰어들 수 있게 된 거죠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이 책이 참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. 그걸 그대로 따라가 볼 거예요. 우선 더 네이처 오브 코드가 도대체 뭐 하는 책인지부터 알아볼 거고요. 그리고 파트 1에서는 무생물, 파트 2에서는 생명체, 마지막 파트 3에서는 지능까지 다뤄볼 겁니다.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게 코드, 창의성, 커뮤니티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할게요. 네, 첫 번째 섹션입니다. The Nature of Code란 무엇인가? 이 책이 어떤 책인지,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어떤 책은 아닌지, 그걸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. 바로 이 지점이 이 책의 정체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. 정말 흥미로워요. 자, 왼쪽을 보면요. 이 책은 분명 프로그래밍 책이 맞아요. 알고리즘에 집중하거든요. 근데 오른쪽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딱딱한 과학책이냐? 그것도 아니고요. 예술이나 디자인 책이냐?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. 바로 이 경계에 서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. 그러니까 과학에서 영감을 받아서 예술적인 창작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방법을 알려주는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는 책인 거죠.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 기술이 바로 p5.js라는 건데요. 이게 크리에이티브 코딩 라이브러리라고 불려요. 쉽게 말해서 예술적이고 시각적으로 뭔가 멋진 결과물을 코드로 쉽게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 상자?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제일 좋은 건 이게 완전 무료의 오픈 소스고요. 설치하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실행되니까 진짜 초보자분들한테는 이만한 게 없죠. 자, 이제 우리 여정의 첫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무생물, 그러니까 픽셀의 물리학 파트인데요. 여기서는 스스로 생각하거나 의지를 갖지 않은 객체들, 바로 무생물을 어떻게 코드로 만들어내는지 배우게 될 거예요. 시작은 아주 간단하고 우리한테 친숙한 걸로 해요. 자, 축구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. 축구공이 나 날아가야지 하고 스스로 결정하나요? 아니죠. 그냥 발에 채이고 바람에 밀리고 중력에 끌려다니는 주변 환경의 힘에 의해서 움직일 뿐이잖아요. 이 책이 개념을 쌓아가는 방식이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. 한번 보세요. 모든 건 아주 단순한 무작위 움직임에서 시작해요. 그냥 막 움직이는 거죠. 거기에 벡터라는 개념으로 뼈대를 딱 세우고요. 그 다음엔 중력이나 바람 같은 힘이라는 살을 붙여요. 그러고 나면 흔들리거나 튕기는 진동 같은 디테일을 더하고 마침내 수천 개의 객체들이 모여서 움직이는 입자 시스템이라는 엄청난 걸 만들어내는 거죠. 어때요? 정말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쌓아 올리죠? 자, 이제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갑니다. 그냥 움직이는 물체에서 마치 스스로 의지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코드로 엄청난 개념적 도약을 하는 거죠. 말 그대로 코드에 생명을 불어넣는 단계입니다. 생각해보면 파트 1에서는 모든 게 예측 가능한 물리법칙을 따랐어요. 예를 들면 책상에서 블럭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요. 정해진 대로 움직였죠. 하지만 파트 2에서는요. 바로 주체성이라는 걸 도입합니다. 우리가 만든 객체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. 돌고래가 물 밖으로 점프하기로 결정하는 것처럼 말이죠.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.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. 바로 자율 에이전트입니다. 이건 그냥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코드가 아니에요.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요. 또 저자가 아주 멋진 표현을 썼는데 희망, 꿈, 두려움,
같은 내적인 동기를 가지고 스스로 움직임을 결정하는 그런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.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이런 자율 에이전트들이 모이면 복잡계라는 걸 형성하게 됩니다. 이게 뭐냐면 각자는 아주 단순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게 수백, 수천 개가 모이니까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굉장히 지능적으로 보이는 집단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. 하늘을 나는 새떼를 생각해 보시면 딱 맞아요. 개별 새는 간단한 규칙을 따르지만 전체는 경이로운 모습을 만들어내죠. 말 그대로 부분의 합보다 훨씬 더 위대한 전체가 되는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. 가장 어렵고 또 가장 진보된 단계죠. 바로 지능 그 자체를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탐구해 볼 겁니다. 스스로 배우고 심지어 진화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. 여기서부터는 정말 근본적이고 흥미로운 질문들이 쏟아져 나와요. 첫 번째 질문. 우리 생물들이 거쳐온 진화라는 과정을 과연 우리가 만든 코드에 적용할 수 있을까? 다시 말해서 코드가 세대를 거듭하면서 스스로 더 똑똑하게 발전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? 다음 질문은 우리의 뇌를 향합니다.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에서 영감을 얻어서 학습하고 생각하는 인공신경망을 코드로 구현할 수 있을까? 패턴을 인식하고 그걸 바탕으로 복잡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코드를요. 요즘 AI 이야기 많이 하는데 바로 그 핵심에 대한 질문이죠. 그리고 마지막, 어쩌면 가장 궁극적인 질문일 텐데요. 우리가 만든 이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하면 실수로부터 배우고 주어진 환경에 스스로 적응하면서 점점 더 똑똑해질 수 있을까? 이건 정말 진정한 의미의 학습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느냐는 질문인 거죠. 자, 이렇게 정말 단순하게 움직이는 원 하나에서 시작해서 스스로 진화하는 뇌까지 이 엄청난 여정을 함께 따라와 봤는데요.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? 결론은 이거예요. 이건 그냥 코드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. 프로세싱이나 P5JS 같은 것들은요, 단순히 코딩 도구가 아니에요. 그 이면에는 이걸 함께 만들고 지식을 나누고 서로 영감을 주는 거대한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있는 거죠. 이게 핵심입니다. 결국 이 책은 시뮬레이션 기술을 가르쳐주는 걸 넘어서요,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의 틀을 제시하는 하나의 여정인 셈이에요. 코드를 도구 삼아 순수한 호기심을 탐험하게 만들고 우리가 매일 보는 이 자연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렌즈를 선물하는 거죠. 그리고 무엇보다 이 즐거운 창작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아주 따뜻한 초대장이기도 하고요. 자, 이 모든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아주 강력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. 만약 여러분이 코드로 자연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세상을 만들어 보시겠어요?